주었다 빼앗으면 안 준 것만 못하다. 한 번 준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반감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알 법한 내용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행동하다 주지 않아서 감정을 상하게 만들기 일쑤고, 많은 기업 역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프로모션을 약속하다 이를 지키지 못해 오히려 낭패를 보고 있으며, 정부 역시 연말정산 제도나 세금 환급 제도를 축소한다는 말로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기업들이 뇌과학, 행동경제학, 인지심리학 등의 실험 결과들을 통해 주었다 빼앗으면 안 준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결과들을 제품 가격 전략, 프로모션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심리 상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 더 큰 애착을 보이는 부존자원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부존자원이란 정상적인 거래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게 된 자원, 지위, 권리를 말한다. 부존자원 효과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것에 집착하고 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우리는 받은 물건에 애착을 갖게 되고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 때문에 물건을 되돌려달라고 요청받게 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반감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부존자원 효과를 규명한 대표적인 실험이 머그잔 실험이다. 머그잔 실험의 내용은 단순하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먼저 머그잔을 보여만 준 뒤 해당 머그잔을 얼마에 팔 생각인지 물어본다. 그러고 난 뒤 이번에는 동일한 실험 대상자들에게 해당 머그잔을 나누어주고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준 뒤 얼마에 팔 생각인지 다시 물어본다. 실험 결과 처음 물었을 때의 가격보다 직접 만져보고 난 뒤에 물었을 때의 가격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있거나 심미적으로 자신의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 경우 해당 물건에 더욱 강한 애착을 갖게 됨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한 달 무료 체험 이벤트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TV 홈쇼핑을 시청하다 보면 가장 흔히 마주치는 이벤트 중 하나가 안마 의자나 정수기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벤트를 수행하는 목적은 당연히 해당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추가적인 의도들이 숨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존자원 효과이다. 일단 자신이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본 물건은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애착이 형성된다. 이미 자신의 물건인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후 해당 물건을 반송하게 될 확률은 줄어들고 애착이 형성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은 높아진다. 바로 홈쇼핑은 이러한 기지를 활용한 것이다. 부존자원 효과는 손실 회피 성향과도 관련이 크다. 손실 회피 현상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의 데니얼 카너먼과 그의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가 발견한 현상으로, 어떤 물건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보다 그 대상을 잃게 됨으로써 느끼는 비효용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 분량의 손실감은 동일 분량의 이익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의 2배 이상의 괴로움을 가져다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00만 원의 손실을 상쇄하려면 2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2.25배에 해당하는 이익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손실 회피 성향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호황의 경우 주택은 높은 가격 수준에서 순식간에 판매되지만 불황의 경우에는 한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좀처럼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 대신 장기간 매물이 많이 쌓여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손실 회피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봉 협상에 있어서도 연도에 따라 연봉 1억 7천만 원, 5천만 원 순으로 3년간 지급하는 회사와 그 반대 순서로 지급하는 회사를 두고 어떤 연봉 체계를 선호하느냐는 실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연봉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기에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이득이다. 이자로 인해 미래의 돈보다 현재의 돈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보유한 것을 상실하였을 때 더 큰 상실감이 느낀다는 것은 보유한 물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부존자원 효과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연구진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유사한 기지를 확인하였다. 행동경제학자인 미국 예일대학교 키스 첸, 벤카트 락슈미나라야난, 로리 산토스는
6마리의 꼬리 감는 원숭이에게 사과 조각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거래 방식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사과를 한 개만 보여준 뒤 거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과 두 개를 보여준 뒤 둘 중 한 개의 사과만 갖는 방식이다. 실험 결과 한 개의 사과를 제시한 뒤 거래한 원숭이들이 사과 두 개를 받고 둘 중 하나를 빼앗긴 원숭이보다 훨씬 거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과 두 개를 받아든 원숭이들은 자신이 갖게 된 한 개의 사과보다 빼앗긴 사과에 더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단 손에 쥔 사과를 다시 빼앗기기 싫어하는 원숭이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이러한 부존자원 효과 또는 손실 회피 성향을 적절히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다.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 5번가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트럼프 타워를 올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티파니 스토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 초고층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는 티파니 스토어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권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티파니를 비롯한 해당 지역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건물이 자칫 왜소해 보일 수 있는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선택한 전략이 인간은 무언가를 추가로 얻게 될 때의 기쁨보다 자신이 가진 걸 잃어버릴 때의 슬픔이 더 크다는 점이었다. 당시 트럼프는 건축 설계업체에게 두 가지 조감도를 그리도록 요구했다. 하나는 티파니 스토어에 어울릴 만한 멋지고 우아한 50층짜리 건물 조감도였고, 다른 하나는 인근 건물주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지역 개발국에서 지을 수도 있는 투박한 건물 조감도였다. 이 투박한 건물 조감도는 벽면 전체가 벽돌과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당 거리 전체의 미관을 훼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 두 조감도를 살펴본 티파니와 지역 건물주들은 당연히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건물주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이들을 설득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협상 전문가이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협상 수업을 진행하는 리처드 쉘 교수는 상대와의 협상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팔고 싶은 것을 상대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라고 말했다. 이 말 속에도 상대방에게 해당 물건을 보유한 듯한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요인임이 담겨 있다.